아침에 일어났을 때 순간적인 통증과 함께 고개가 안 돌아가는 경우 한 번쯤 경험하신 적 있죠. 또 무리한 작업을 하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등이나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담이 걸렸을 때 며칠 아프다 말겠지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는 만성적인 근육 통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자주 나타나거나 증상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 모시고 담과 근육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얘기를 저번부터 다뤄봐야지 하다가 조금씩 미루면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됐는데 몸을 웅크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요즘 담 걸렸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담이 뭔가요? 전형적인 한방 용어입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가래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가래를 포함해서 혈관 내에 있는 죽상경화증 일으키는 콜레스테롤도 포함해서 몸 안의 모든 노폐물들, 액체 상태의 노폐물을 한방에서는 습담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습은 조금 더 묽은 거, 담은 좀 걸쭉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고 그것이 근육에 들어갔을 때 결리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담결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어깨나 목에 자주 담이 걸리는데 이게 뭔가 노폐물이 그야말로 침투한 거잖아요. 그 부위에. 침투라기보다 원래 순환하고 있던 내 몸에 있던 것들인데 순환이 늦어지면서 정체 상태가 되는 거죠. 교통 정체처럼. 어떤 것들이요? 그 순환하면 수분도 공급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해야 되는 내 몸의 물질들, 배출돼야 되는 노폐물, 뭐 젖산, 기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배출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말고 혈류 순환이 늦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혈류순환이 조금 늦어지고 이게 연세와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담에 자주 걸리거든요. 이제 노화는 전신의 순환이 늦은 것이고 담결림은 국소 한 부위만 이제 정체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저림이라든지 하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담에 걸립니까? 자주 걸리는 사람들. 걸리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습담의 양이 많거나 가래? 내 몸에 비정상적인 노폐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음식 조절을 잘 안 하신다든지 수면 상태가 안 좋다든지 뭐 담배나 술에 노출이 많이 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겠죠. 정상인보다. 두 번째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 잘 돌아다니면 좋은데 너무 춥다든지 아니면 한 자세로 오래 해서 근육을 꽉 눌러놓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겹쳐서 이제 담결림이 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뭔가 운동을 많이 안 하거나 움직임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이런 순환 장애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담에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진짜 담도 있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부위의 근육 활동량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등산을 하는데 100m 가면 되는 근육을 갖고 있는데 200m를 갔다라고 하는 경우엔 과도한 운동이 되겠죠. 그때 사용한 근육이 어떤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담결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을 잘못 자서 이렇게 담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제 수면이라는 것은 수면 중에 에너지를 비축하기도 하고 호르몬들의 정상화라든지 하는 세포 재건을 거칩니다. 멜라토닌이 나오면 세포 재건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덜 된 채로 깨면 몸 안에 노폐물들이 미처 제거돼 있지 않고 근육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분비되어야 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찌뿌도 하고 머리도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 근육이 아직 정상적이지 않은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이나 담결림이 발생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베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경우인데요.
이제 목을 높게 하게 되면 승모근이 늘어납니다. 뒷목 쪽이죠. 네. 기립근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근육이 쭉 당기고 있다 보면 그 근육이 늘어난 채로 굳어버리거나 그 안에 혈류 순환이 늦어지거나 꽉 눌림으로써 혈류 정체가 되면 다음날 단결림이 발생할 수 있죠. 앞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자세로 인해서 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나쁜 자세, 제일 많이 담을 유발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행자분께서 아까 짚어주신 높은 비계를 베면서 이렇게 당기거나 또는 측면으로 이렇게 자거나 하는 자세가 제일 그렇고요. 목이 비뚤어지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소파 같은 데서 네. 누워서 잘 때 옆구리를 이렇게 하죠. 옆이 팔을 이렇게. 베면서 네. 옆으로 이제 척추의 측만을 유발하는 음. 흉추가 옆으로 휘게.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건 경추가 옆으로 휜 것이고요. 앞으로 휘거나 지금은 이제 흉추가 옆으로 휘게 됩니다. 이제 그 또는 이제 트위스트 비틀어서 있는 경우.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자세 등에 의해서 이제 담결림이 많이 발생하죠. 음식 조절을 못했을 때도 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나쁜 걸 먹을 때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은 좀 장기적 관점인데 이제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배도 나오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몸에 너무 많은 에너지원을 공급했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대사를 못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노폐물량이 증가하면서 습담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식을 하고 체중 관리를 좀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 모든 음식이 다 담음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담에 걸리는 게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물론입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 흥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근육이 경직하죠. 우리가 어디가 스트레스 받으면 탁 근육이 굳는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됐을 때 가벼운 자세 불량만 나와도 바로 담결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자세 불량과 좀 합쳐졌을 때. 네, 자세 불량 아니어도 스트레스만 갖고도 평상적으로 뭐 물 한 잔 컵을 집었는데 옆에 바닥에 떨어진 연필 하나 짚었는데 뜨끔하고 이제 담이 오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은 이제 목이나 어깨 뭐 이쪽인데요. 특히 우리가 담에 걸릴 수 있는 부위들이 다른 데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많이 이제 생기는 부위가 경추 주위에 있는 승모근 또는 기립근이고 그 다음으로 견갑골 근처에 날개죽지죠. 근처에 있는 광배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고 그 다음이 늑간근이라고 해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 갈비 사이에 담이 와서 특히 앞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옆이나 복사근,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의 움직임 과정 중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모든 근육이 전신에 있는 엉덩이, 허벅지, 기타 근육에도 짧게 오긴 하지만 근육이 클수록 좀 짧게 옵니다만은 이제 전신에 다 담이 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담에 걸렸을 때 그 부분이 그냥 만지지 않아도 아프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눌러야 아프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담에 걸린 건 목 부분인 것 같은데 목이 아닌 다른 데가 아프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다 담의 증상인가요? 네, 담이 이제 결려 있다 하더라도 그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아프겠죠. 그런데 호흡을 하게 되면 늑간근 같은 경우는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위가 꽉 경결돼 있다 보니까 호흡만 해도 아프고요. 기침, 헛기침만 해도 아프고요. 뭘 이렇게 삼켜서 먹는 것만 가지고도 이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폐가 커졌다 늘었다 하는 동작 때문에 그 부위가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알벤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알벤 것은 이제 근육통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담결림은 잘 안 사용해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서 오는 반면 알배김과 같은 근육통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근육이 수축과 활력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해가지고 헬스클럽 갔다가 오면 당일날은 덜 아픈데 맞아요. 하루 이틀 지나서 아프잖아요.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알배김이라고 표현하는 근섬유질의 손상인데 그것은 이제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담에 걸렸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가장 잘 듣는 것은 이제 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약침이라고 해서 네. 그 담도 부위에 따라서 멍처럼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멍? 그렇죠. 어혈이라고 하죠. 어. 근육이 아예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네. 혈관이. 그럴 때는 어혈을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순환을 빨리 해 주거나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거나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약침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치료하거나 뜸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하는 그런 치료법을 또 사용하고 근래에는 이제 추나를 통해서 담기열림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스트레칭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보통 집에서 담이 뭔가 좀 왔을 때 스트레칭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근육통 약을 먹거나 아니면 팥을 붙이거나 뭐 마사지를 좀 하거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가벼운 담은 당일날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래가는 담도 3, 4일 안에 풀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일생생활이 힘들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좋고 그렇게 담결림이 자꾸 반복된다면 한 2주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땐 추나나 이제 한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아예 전신의 통증이 오는 그 신경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섬유 통증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심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윤남훈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담이나 근육통이 왔을 때 근육 이완제를 먹는데 그 약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통제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이 그 증상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그 담결림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통증은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의존성이라든지 내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치료를 통해서 고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보통 담이 왔을 때 근육통이 왔을 때 보통 두통으로 많이 오거든요. 아, 네. 네. 처음에는 두통약을 먹으니까 좀 나았는데 나중에는 두통약을 먹어도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의 양만 줄이는 거죠. 그것은. 그럼 통증의 원인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원인을 제거하면 이게 완치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좀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세 불량으로 다시 유발시킨 거죠. 재발과 네. 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우리가 잔디밭에 잡초를 뽑았어요. 뿌리채. 그런데 씨가 날라와서 나왔어요. 이것은 재발은 아닙니다. 완치 후 재감염처럼 다시 발생시킨 것과 뿌리를 뽑지 않아서 나는 경우는 재발이죠. 그런 것처럼 좀 다르기 때문에 언제고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명섭님께서 저는 담보다는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깰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자다 일어났을 때 손끝 저림도 자주 있고요. 이건 뭘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이제 전근, 마목 이런 증상에 해당되시거든요. 전근이란 근육이 뒤틀리는 것을 말하고요. 마목은 근육의 문제는 아니지만 혈류 순환이나 기 순환이 안 되면서 손끝 발끝에 흘러가야 되는 혈액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만약에 체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주로 나타나신다면 기운이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여름에 이제 많이 온열 질환에도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쥐가 실제로 나시거나 아래에서 저기 한다면 하지무력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원인 질환을 한번 찾아보시고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그러는 것도 자주 그러는 거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쥐가 나는 것도 종아리에서만 나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까지 같이 나는 분들도 있고 손끝 저림이 점점 심해져서 팔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전근증과 마목증에 이제 되는 거여서 일반 침 치료로 잘 안 돼서 약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경우입니다. 초반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질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연선님의 궁금증도 해소해볼까요? 오랫동안 세탁 일을 했습니다. 잘 때마다 관절들이 아파서 깨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관절에 근육통 약을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아프진 않아요. 무척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육통 약을 바르는 것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탁일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악력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손가락에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전날 그 사용된 근육과 인대의 피로를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문제로 이제 굽히거나 필 때 아프다가 네. 많이 활동을 하면 손을 자꾸 움직이면 혈류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좀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못 방치가 될 경우에는 방아쇠 증후군이라 손가락이 떡떡떡 꺾인다든지 그래서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시는 일의 양을 관절의 움직임을 좀 줄이는 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업이다 보면 그게 좀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에 그 관절을 쓴 양보다 이거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잠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전날에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파라핀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긴 합니다만 따뜻한 물에 찜질, 손가락 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류순환이 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네. 그렇다고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한 41도 미만의 온도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혈류순환이 급격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주부습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좀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적외선 같은 게 되게 있으시다면 또는 이제 집에 그 전기장판이 있다면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훨씬 부드러우실 것 같습니다. 담이 왔다 그랬을 때 사우나 가시거나 이렇게 따뜻한 찜질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네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혈류순환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118님께서 습담에 대한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평소에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찌릿함이 있어서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쑤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일까요? 한쪽 팔과 어깨로 라인을 형성하면서 찌릿거리거나 마비감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경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목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깨의 통증이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 방산통으로 손끝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진단은 되진 않습니다. 눌러봐서 꽉 어깨 쪽 날개 쭉질 눌렀더니 팔이 저려요 이런 경우에는 근막 통증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자리를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목 디스크는 방사선과에서 확인을 해보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어딘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는데 이상 없대요. 그러면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나는 분명 아픈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음.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못 찾은 거죠. 나는 아픈데.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습관적으로 정상입니다 하는데 그건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숙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8년 전쯤부터 잠을 많이 자면 4시간, 어느 때는 1시간 자고요. 이렇게 불면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나마 3년 전부터는 잠은 좀 자는 편인데 여전히 잠을 3시간, 뭐 많이 자야 5시간 뭐 이 정도씩 자고 있어요.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이럴지도 걱정이고요. 담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올 정도인데 그나마 담은 자주 안 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잠을 못 잤을 때도 담이 잘 올 수 있다. 맞습니까? 네, 특히 담결림이 습관적으로 있으신 분들 이제 근육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근육의 질이 다릅니다. 근육의 회복력이 좋다는 뜻이죠. 근데 근육의 회복력이 늦으신 분들은 그 정도의 수면 상태를 보이면 아마 거의 담을 달고 살으실 겁니다. 그나마 질문자님께서는 근육의 질이 좋아서 1년에 한 번 정도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담결림보다 더 불편한 게 수면 장애거든요. 그렇죠. 그 수면 장애를 해결하시는 게 더 좋겠고 멜라토닌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 것인지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것인지 주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 받으셔서 그것부터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790님도 저는 자주 왼쪽 날개축지 근육이 아파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날개 축지의 어느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위쪽이 아프다면 승모근의 문제고요. 정중앙 부위가 아프다면 부채살이라고 하죠. 소고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극하근이라는 영역의 문제고요. 또는 이제 견갑골의 척추 쪽
네. 안 좋다면 능형근이라든지 기립근의 문제이고요. 바깥쪽이 아프다면 대원근, 소원근의 문제인데 어느 근육이 과거에 손상이 왔었는지 또는 취약한 부위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눌러보면 금방 압니다.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취약한 부위를 찾아서 특정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댁에서 마사지라도 꾸준히 이렇게 해주시면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날개죽지에서 견갑골이라고 해서 그 뼈와 그 살 사이 있잖아요. 거기를 꾹꾹 누르면 시원해진다고 하시는 분들 척추 많으신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등 쪽, 척추와 팔 사이 딱 거기 이렇게 뼈 따라서. 그러니까 견갑골이 있으면 팔 사이가 있고 척추 사이가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척추 사이 쪽은 이제 청진기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굉장히 근육이 약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손상에도 담이 진짜 잘 걸리는 부위거든요. 거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위도 가볍게 이렇게 눌러보면 툭툭툭툭 근육이 만져져요. 결도 가는데 그런 부위들이 굳어 있습니다. 담결림의 특징이죠. 그럴 때 잘 마사지를 해주거나 그 부위에 찜질을 좀 해주거나 하는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 치료에서 사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담에 걸렸을 때. 그렇죠. 강진성 님이 담이 왔을 때 사혈침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이고요. 사람 몸에서 피가 부족한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혈압이 너무 낮거나 80, 60 나오고 체중도 극히 이제 저체중이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부항을 통해서 피를 빼내게 되면 그 혈액을 재생하려고 하고 또 부항컵으로 땡긴 자리에 혈류순환이 촉진되면서 독소도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치료법이죠. 그러면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 같은 걸로 이렇게 아픈 부위에 대고 문질렀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가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심하게 눌러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눌렀을 시원한 정도. 하고 아픈데 시원해 라면 하시는 거고요. 네. 아프기만 해라면 그 안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럴 땐 이제 전문 의료기관을 가서 판단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육통과 담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담결림은 한 특정 부위의 근육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혈류의 공급이 덜 되고 그러면서 습담이 정체되면서 오는 통증이어서 이제 그 2, 3일 내에 회복이 되고요. 근육통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근육에 손상이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육 세포가 그 파열된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좀 길게 진행되는 경향이 또 있죠.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근육통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무리해서 거길 사용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저항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과정 중에 백혈구가 내 이제 친위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홍종열통 열을 올리고 온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붓게 하면은 혈장이 많이 들어오죠. 이제 그런 백혈구도 많이 불러오고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팽창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근육통을 유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계의 어떤 한 그 현상이어서 감기가 나가면 사라집니다. 근육통이 심해지면은 빛이나 소리, 냄새에도 민감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위 근육통? 섬유 근육통?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담결림을 너무 오래 놔두면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너무 오래 놔두면 신경 섬유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 것은 이제 오장육부에까지 장애를 유발하면서 전신에 문제가 오는 근육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피로감을 일단 1순위로 이제 하게 되고 그 피로감 때문에 센 빛, 센 소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피로감, 거부감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담이 오든 근육통이 오든 쉬어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거기를 움직여주는 게 나아요? 쉬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제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것은 이제 근육통이나
이제 그 담결림에 음.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근육이 파열돼 있을 땐 마사지도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근육통이나 담결림 풀어질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좋은 자세를 취하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렸을 때 체력장 같은 거 하고 나면 배에 알배거나 뭐 다리 알배에서 이렇게 걸을 때 너무 힘든 근육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늘 들었던 게 움직여야 나. 만져줘야 나.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속 그 부위를 자극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그럼 틀린 거네요. 그렇죠. 뭐 당일날 아픈 것이 있습니다. 당일날 서너 시간 동안 아픈 것은 젖산이 이제 생성돼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픈 거 있잖아요. 알배긴 거. 이건 그러니까 지연성 근육통이기 때문에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 푹 씌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음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근육통이 자주 오고 담에 좀 자주 걸린다 하는 사람한테 레몬차가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맞는 얘기인지 또 좋은 음식들이 있는지 또 네. 궁금하네요. 레몬차는 대표적인 비타민 C잖아요. 네. 이제 근육 피로 회복에는 비타민 C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큼한 것들은 대부분 좋겠고요. 네. 특히 좋은 것은 오히려 모과 같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모과는 많이 쉬지 않잖아요. 모과도 시큼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푹 익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모과는 특히 한약재로서 근육과 인대를 보강해주는 약효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강도 근육의 통증 이런 것을 푸는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갈근, 칡이 있죠. 칡이 특히 목 근육의 경직에는 아주 좋기 때문에 칡즙이라는 것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운 음식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매운 음식을 통해서 땀을 살짝 나게 하면 우리가 청양고추 먹으면 콧등에 땀 나듯이 네. 뭐 그 정도로 맵게 드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후추라든지 고춧가루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으면 혈류순환이 촉진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궁금증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까지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